일본 전함 무츠는 1918년에 착공해 1921년 10월에 취역한 나가토급 전함의 2번함입니다. 무츠라는 이름은 일본의 동북지방에 있었던 무츠노쿠니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함이 1번함 나가토인데 무츠보다 조금 더 일찍 착공하고 완성되었습니다. 나가토급 전함 두 척은 당시 일본 해군의 이른바 88함대라는 건함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전함 8척과 순양 전함 8척을 앞으로의 해군 전력의 중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메이지 40년인 1907년인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을 격파하고 자신감이 붙은 일본 해군은 이때 미래의 가상의 적으로 미 해군을 상정하고 이 88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척은 함령 8년 미만의 최신의 함들로 구성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1907년이어서 아직 항공모함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척의 전함은 영국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의 설계도를 도입해서 일본에서 건조했는데, 만들어질 당시에는 스펙상으로 세계 최강급의 전함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922년에 미국 잡지에서 전함 나가토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츠와 나가토 둘 다 45구경 41cm, 즉 16인치 포를 주포로 8문 탑재했고, 야마토급이 나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일본 해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로 100% 일본 기술과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전함 건조 능력도 전 세계에 과시한 역작이었습니다. 1936년 대개장을 마친 후 무츠의 기준 배수량은 39,000톤에 달했습니다. 무츠가 취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22년에는 미국인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드워드 8세가 왕세자 시절에 일본을 방문해 무츠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무츠는 1920년대와 30년대 몇 번에 걸쳐 개장을 거치게 되고 중일전쟁 때는 병사들을 상하이로 수송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고구려 군지 함장의 지휘로 진주만 기슭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지원 역할을 맡았으나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후 과달카날 전역도 다른 함정들과 함께 지원했고, 동부 솔로몬 해전 때는 미군 정찰기를 향해 포탄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미 구형 전함이었던 무츠의 최대 속력은 25.3노트가 채 안 되었는데, 전함 히에이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거치고 최대 속력 30노트를 낼 수 있어서 훨씬 뒤졌고,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작전에서 저속 전함은 작전상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일본 해군 스스로 이미 내리고 있어서 무츠가 적극적 공세에 나설 확률은 적었습니다. 무츠는 1943년 1월에 투르크 기지를 떠나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됩니다. 무츠는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군과 미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원을 나간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는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에서 등장한 사람들 중에 알류샨 전역의 코만도르스키 해전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해임된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이 1934년 11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무츠의 함장이었고, 에스페란스곳 해전에서 아오바에 탑승했다가 전사한 고토 아리토모 소장도 1938년 11월부터 1939년 11월까지 무츠의 함장을 지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서부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혼슈, 시코쿠, 규슈로 둘러싸인 바다를 세토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히로시마 부근의 세토네 지역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좀 더 확대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지도이긴 한데 위쪽에 히로시마가 보이고 그 남동쪽에 일본 해군의 주 기지였던 구레 진수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해군병 학교가 있던 에타지마이고, 에타지마에서 약 15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섬이 하시라지마입니다. 하시라지마는 폭이 2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고 이 섬 자체에 항구는 없었지만 하시라지마 남쪽을 중심으로 한 해역이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하시라지마 하구치, 즉 하시라지마 정박지라고 불렀습니다. 1943년 6월 8일 전함 무츠는 이곳 하시라지마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날 아침 내리던 이슬비가 멈추고 안개가 이 해역을 짙게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에 스치우라 해군항공대 연습생 110여 명과 교관 40여 명이 교육과정상의 함대 실습을 위해 무츠에 승함했습니다. 이때 무츠의 함장은 당시 49세였던 미요시 테루이코 대저였는데 1912년에 해군병 학교를 100명 중 99등으로 입교해서 졸업할 때는 96명 중 41등으로 마쳤고 중순양함 묘코의 함장을 거쳐
1943년 3월부터 무츠의 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츠 정박지 근해에는 전함 후소를 비롯해 다른 함정들도 있었는데 6월 1일부터 후소의 함장이 된 츠루오카 노부미치 대자가 해군병학교 동기였고, 츠루오카 함장이 6월 7일 무츠를 방문해서 미요시 함장과 환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미요시 함장은 다음 날인 6월 8일 오전 후소를 답방하고 정오 전에 무츠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무츠에서는 수병들이 점심 식사를 일찍 마치고 휴식 중이었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면 전함 무츠가 침몰했다는 지점이 현재 일본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시라지마 중심부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무츠의 남서쪽 약 1km 지점에 후소가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무츠에는 이때 1474명이 함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6월 8일 정오가 조금 지난 12시 15분경 안개가 자욱한 바다 쪽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목격자는 전함이 주포 사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바다 쪽을 보았는데 먼 바다에서 검은색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역시 주포 사격 연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굉음은 주포 사격이 아니라 전함 무츠의 포탑이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목격자는 시간이 더 지나서야 침몰해가는 무츠의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사고 당시 무츠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후소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리자 많은 수병들이 갑판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짙은 안개로 인해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츠가 있던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후소에서는 수레정을 무츠 쪽으로 파견할 것도 검토했지만 미군 잠수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레정 파견은 취소하고 전투 배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시라지마 정박지는 들어오는 루트에 대한 경계가 엄중했지만 일본 잠수정이 진주만과 시드니에 들어갔듯이 미군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시라지마 정박지에는 무츠와 후소 이외에도 다른 함정들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후소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던 무츠의 자매함 나가토였습니다. 나가토에서도 무츠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폭발음을 들었는데 주포 시험 사격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후소에 수레정이 하나 전속력으로 다가왔는데 바로 무츠 근처에 정박해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수레정이었고, 이 수레정이 후소에 접근해 무츠 폭침이라고 외칩니다. 사태를 파악한 후소는 가까이 있던 나가토에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당시 나가토에는 제1함대 사령장관 시미즈 미츠미 제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후소로부터 온 전문을 전달받고 함교에 있던 간부들의 안색이 전부 일거에 변했다고 합니다. 시미즈 장관도 후소처럼 어뢰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나가토에 전투 배치를 명했습니다. 무츠가 어뢰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나가토와 후소뿐만이 아니었고, 통보를 받은 쿨의 진수부에서도 또 있을지 모를 어뢰 공격에 대한 대비를 급히 명령했습니다. 곧 구축함들이 하시라지마 부근의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후소에서는 생존자 구조를 위해 수레정 등을 무츠가 있던 위치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역의 안개가 조금 거친 사이 나가토는 무츠의 예정 위치로부터 약 1500m까지 다가갔고, 시미즈 사령장관과 다른 간부들은 침몰해가는 무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현재 야마토와 무사시를 제외하고 오래전부터 일본을 대표해왔던 전함의 비참한 모습에 시미즈 사령장관 이하 모두 비통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츠의 폭발 시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무츠는 후방 3번과 4번 포탑 부근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이 일어났고, 선체는 이 부근을 중심으로 반으로 잘려버렸습니다. 또한 무게가 360톤에 달하는 3번 포탑이 함교 높이만큼 치솟았다는 증언도 있고, 생존한 어느 수병은 폭발 당시 엄청난 수의 철판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다고 회상합니다. 무츠의 절단된 앞부분은 전복되었고 곧 침몰했습니다. 당시 무츠가 침몰하는 모습을 본 목격담에 의하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함미 부분이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랐고 함의 앞부분은 뒤집어져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함저가 드러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수병들은 약 1km 떨어진 후소 쪽으로 헤엄쳐가기 시작했는데, 헤엄치면서 옆을 보니까 같이 헤엄치는 수병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후에 밝혀지겠지만 사망자 숫자가 생존자의 3배였습니다.
이때 히로히토도 무츠의 폭침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군 잠수함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츠가 침몰한 원인을 일본 측에서는 거의 미군 잠수함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한 것이 2달도 채 안 되었고 알류샨 열도 아투섬 전투에서 수비대가 전멸한 것이 10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는 과달카날 이후 준비를 갖추고 있던 연합군의 반격이 그야말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일본 깊숙이 있는 해군기지에 미국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이것도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무츠의 침몰 원인을 철저히 밝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무츠의 절단된 앞부분이 금방 침몰한 데 반해 뒷부분은 해가 진 이후에나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그 내에서 계속 구조 작업을 펼쳤으나 곧 많은 수병들이 목숨을 잃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뒷부분 일부만 빼놓고 함의 상당 부분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츠에는 츠치우라 해군항공대 150여 명을 포함해서 총 1474명이 탔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조된 것은 353명이어서 이 사고로 순식간에 1121명이 사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요시 테루이코 함장의 시신은 후에 바닷속에 가라앉은 무츠의 함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츠의 부장이 오노코로 대저였는데 이 사람은 전함 히에이가 1942년 11월에 과달카날 해전에서 침몰할 때 부장이었습니다. 결국 과달카날에서는 살아남았다가 7개월 후 하시라지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츠를 방문했던 나이 어린 해군 항공대 연습생들 중 생존자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무츠의 기관장, 포술장, 군의장, 운용장 등 간부들이 전부 사망했고 항해장은 폭발 시 바다로 쓸려 나갔다가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수병들은 일찍 끝난 점심 식사 후 갑판에서 설거지를 하던 신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날 오전 날씨가 안 좋았던 관계로 함 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내 집 안방에서 일어난 대참사를 겪은 일본 해군. 이제 일본군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함 무츠의 침몰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